네, 승승장구 대박 포트폴리오 두 번째 시즌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8명의 전문가들 역시 최종 승자를 목표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12월 6일 화요일 장 마감까지의 성적표는 어떠한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위 장대진 부지점장 변함없이 선두 자리 지키고 있고요. 오늘 출연하신 최승현 대표께서는 22%대 수익으로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3위 자리에는 변화가 있네요. 타이거 황석 대표, 어제까지만 해도 누적 수익률 부분에서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순위권 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별 수익률 순위 이어집니다. 타이거 황석 대표를 순위권에 올려놓은 가장 큰 효자 종목, 바로 안철수 연구소입니다. 오늘로써 무려 46.7%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타이거 대표의 또 다른 종목인 삼양식품, 어제보다 한 계단 상승하면서 안철수 연구소와 함께 나란히 1,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3위 일진디스플레이, 김용준 전문가 종목이죠. 16%대까지 수익률을 높여가고 있고요. 허준 대표의 종목 3S, 또 장대진 부지점장의 종목 OCI는 각각 4위, 5위 지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이어집니다. 먼저 정수재 이사의 종목 아이테스트입니다. 오늘장에서 매도 처리가 됐고요. 두 번째 종목 한전기술 역시 오늘장 기준으로 포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모빌리언스의 경우에는 45% 비중으로 포트에 편입이 됐고요. 향후 목표가는 5,700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허준 대표의 변동사항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오늘장에서 전량 차익 실현이 됐고요. 메디포스트 역시 오늘장에서 매도 처리되면서 11.62% 수익을 정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허준 대표의 내일장 변동사항입니다. 3S 종목 순위 4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죠. 전량 매도 신호 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정재웅 차장의 포트 알아봅니다. 두산중공업이 오늘장에서 차익 실현을 마쳤네요. 확정 수익은 8.82%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으로는 미래 나노텍이 있는데요. 50% 비중이 담겨 있고요. 목표가는 7,1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장대진 부지점장의 변동사항 이어집니다. 매도 대기 중이었던 OCI, 적정 매도 가격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포트에 편입이 돼 있고요. C큐브의 경우 오늘장에서 신규 매수가 됐습니다. 목표가는 5,500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매수 종목 하나 더 있는데요. 아이테스트 30% 비중으로 포트에 편입이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타이거 황희석 대표의 변동사항입니다. 현재 종목 순위 1위인 안철수 연구소와 2위 삼양식품을 내일장에서 전부 차익 실현에 나설 계획이고요. 그리고 실편입 종목으로 3종목을 주셨는데 먼저 LTS 짚어보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의 50% 비중 예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KT뮤직입니다. 역시 수요일 시초가로 편입할 계획이고 비중은 30%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신규 편입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수요일 시초가의 20% 비중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네, 계속해서 제 옆에 계신 두 분의 포트폴리오 봐야 되겠죠. 먼저 최승현 대표 포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 대표님, 지난 1기에서 최종 승자하셨잖아요. 이번에도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은데 마지막 스퍼트를 위해서 어떤 계획 세우고 계세요? 일단 제가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젠백스를 갖고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젠백스에서는 수익이 난 게 없죠, 여러분. 수익이 난 게 없고 지금 한 3주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수익을 추가적으로 몇 주 안에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엔 50%, 100% 한두 종목으로 집중 매매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익률을 더 높이는 수밖에 없고요. 사실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몇 종목을 갖고 가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수익률을 차곡차곡 쌓을 때 필요한 방법이죠. 그래서 일단 마지막 부분에서 수익률 게임이 치열하게 벌어진다면, 그러니까 몇 분이서 거의 비슷한 20몇 %대를 유지한다면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승부를 걸 수밖에 없겠죠, 다른 분들도. 그래서 저 역시 젠백스를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몇몇 종목 담았다 팔았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 3주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포착이 되면 제가 목요일 날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타이거님이 갖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잘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다. 네. 단기 거래를 하려면 그 종목들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요. 시장은 또 그런 종목들이 나오리라고 판단합니다. 뭐 꼭 안철수 연구소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되면서 그나마 밸류에이션은 별로 안 되지만 시장의 주목을 끄는 종목들이 또 나오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종목이 나오게 된다면 뭐 50% 100% 집중해서 수익률을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네, 네. 뭐 지금 당장은 뭐 종목을 분산해서 뭐 계속 사고 팔고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포착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뭐 막판 스퍼트를 위해서 종목 찾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경쟁을 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뭐 경쟁이 안 되는 상황에서 뭐 혼자 예를 들면 뭐 어떤 종목의 위험성을 다소 갖더라도 집중 매수하는 전략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경쟁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저뿐만 아니라 네. 다른 분들도 좋은 종목들이 더 나오리라고 봅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그럼 보유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까요? 젠백스 지난 목요일만 해도 수익률 마이너스 구간이었는데 오늘 6%대 수익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네, 이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뭐 젠백스 뭐 계속 똑같은 가격이죠, 여러분. 저희가 이제 35,000원부터 48,000원까지 봤어요. 매수 가격은 한 38,000원 정도 저희가 수준인데요. 한 두세 달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한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20% 정도 수익이 났었을 때도 있었고 마이너스 한 7, 8% 정도 났었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뭔가 수익을 많이 낸다라는 측면보다는 45,000원, 5만 원 가면 물량을 좀 줄이고 35,000원, 4만 원 가면 물량을 늘려라 그랬어요. 그 대신 내년 상반기까지 보자. 이 종목 뭐 한 30% 많으면 뭐 30, 40% 가져가는 부분에서는 다른 종목에서 돈 벌어서 이 종목 설사 임상 3상이 실패하더라도 손해보지 않는 정도 수준 안에서 보유해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최장암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췌장암을 성공함으로써 폐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가 돼요. 그런데 췌장암 환자, 전 세계 환자 수 대비 폐암 환자가 거의 7배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장성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래 성장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익률 경쟁이 치열해지면 동사도 저는 여러분들은 뭐 보유하실 때 저는 다 팔고 단기적으로 50%, 100%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로 어떤 포착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4만 원 중반대 또는 시장 경쟁에 따라서 수익률 경쟁에 따라서 4만 원, 4만 5천 원 또는 4만 5천 원 내외 정도 수준에서는 저는 팔 수도 있다. 여러분들한테 물론 공지하고 팔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여러분들은 내년까지 한 30% 정도 내외 수준은 들고 가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새롭게 들어가신 종목이죠. 오늘 웅진에너지 들어갔는데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OCI가 지금 태양광의 바닥인데 17만 원 저점 찍고 한 24, 5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었죠. 그 부분은 그래요. 태양 폴리실폰 가격이 32불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올해 중순, 올해 한 6, 7월 달에 70불을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떨어지면서 폴리실리콘뿐만 아니라 뭐 인got, 웨이퍼 다 같이 떨어지는 상황이 연출됐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전히 뭐 3분기까지도 흑자를 내고 있어요. 흑자도 잘 내고 있습니다. 잘 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불안하다는 것이죠. 인got, 웨이퍼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향후에 적자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매출의 집중도를 보였던 약 7, 80% 정도죠. 80%의 매출이 집중됐던 썬파워 쪽에서 지분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썬파워도 재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썬파워에 납품하던 부분이 사실 틀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수급도 수급이지만 그분이 영향을 주면서 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자산 가치 또는 수익 가치 측면 물론 뭐 나중에 적자로 돌아선다면야
수익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의 수익 가치, 자산 가치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저평가 영역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은 뭐 앞으로의 적자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죠. 오늘 장마감 이후에 BW 1200억 정도를 네. 발행하겠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썬파워가 블록딜, 그러니까 주식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쪽에 넘기려고 하다가 그 부분이 잘 안 되면서 사실은 장내 매도를 쏟아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현금만큼 좋은 게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썬파워도 지분 가치 당장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웅진에너지가 오늘 공시 나온 것을 보면 운영 자금이 1140억 필요하다고 써놨고요. 설비 투자 자금은 40몇 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운영 자금이 필요할 것이냐? 이 회사 적자 기업이 아니거든요. 적자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엔 제가 보기엔 썬파워의 지분을 웅진에너지 쪽에서 인수하기 위해서 BW를 발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물론 BW 발행 때문에 어떤 그 수익성의 경감 부분, 그러니까 지분 가치 측면에서 경감 부분은 주가의 변동을 좀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마지막에 바닥을 치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저는 4,700원 손절가는 그대로 두겠고요. 만약에 이탈하면 다시 저점에서 한 번 더 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800원 그리고 4,900원 15%씩 30% 잡았는데요. 일단 뭐 내일 4,700원 위로 올라와서 안착하면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고, 밀리면 매도했다 다시 사는 것이고,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젠백스 웅진에너지는 계속해서 포트에 담아가시면서 내일 또 새롭게 편입을 하실 예정이네요. 전에 한번 편입이 됐던 종목이네요. 예, 전에 한번 뭐 크로셜텍 편입을 해서 저희가 한 10% 정도 수익 내고 다시 매도를 했는데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몇 차례 얘기를 드렸었던 터치 모듈과 관련돼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있는 상태이고요. 시제품이 이번 달에 나오기로 돼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납품 부분은 내년에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제품 부분이 어떤 시연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자꾸 주목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인터플렉스도 여러분 신고가가 나왔죠. 그 다음에 뭐 멜파스라든지 실리콘웍스 이런 것도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경쟁력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 종목군들은 올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도 다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크루셜텍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 재차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기관 들어오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관들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기관 수요 종목이 가장 좋은 수익을 올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뭐 테마는 다른 종목이겠죠. 테마를 빼고 일단 기관 매수 종목이 가장 유리하다 보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 기관 외국인 수급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17,900 그리고 17,700 이렇게 해서 15% 매수하겠고요. 손절면 짧게 잡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17,221선 밑으로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 계속 변동은 줘요. 그래서 17,700, 900에 15%씩 이렇게 매수하고 목표가는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200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승현 대표께서는 이렇게 해서 크루셜텍을 내일 재편입할 예정입니다. 네, 최승현 대표 포트 살펴봤고요. 김용주 전문가 또 포트를 살펴봐야 되는데, 최승현 대표와는 달리 좀 중간에 합류를 하셨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을 좀 끼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 3주 동안의 승부수 어떤 거 또 계획하고 계신가요? 뭐 승부수라는 게 굳이 띄워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는 게 좋은 거고, 결국 보여주는 것보다는 결국 그 흘러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저희가 여기서 무리수를 두는 순간에 사람들이 다 다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현재의 그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제 그 마지막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일진 디스플레이가 요즘에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종목부터 한번 볼게요.
예, 일단 뭐 최근에 그 편입을 해서 이제 거의 한 20% 가까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일진 디스플레이를 잡고 이제 이 종목을 갖다가 그 스마트폰 관련주로 보시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이거 스마트폰 관련주가 아니라 그 LED의 밸류체인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LED 밸류체인의 가장 초기 단계는 뭐냐면 그 사파이어 인곳, 그리고 사파이어 웨이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패키징 이쪽으로 가는데, 지금 중간 정도 단계 그 사파이어 그 웨이퍼 쪽의 단계고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지금 실질적인 실적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갤럭시 스마트폰에 납품을 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 스마트폰 쪽으로 분류가 되는 건데, 사실은 그쪽 개념은 아니고요. 사파이어 웨이퍼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파이어 웨이퍼를 이해하시라는 얘기를 계속했던 거고요. 지금 사실 이제 그 목표가를 13,000원 정도 잡았기 때문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올라오면은 자동으로 이익 실현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깊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진짜 그 기대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오늘 LED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LED 종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안 움직였던 것은 조금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왜냐하면 시장에서 좀 그 종목을 좀 잘못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실 그 서울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은 그 전체적인 LED 그 밸류체인 쪽에 저 하단 단계에서 현재 당장에 그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돈이 되는 쪽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쪽이 안 움직였던 것은 조금 지금 시장에서 이제 종목을 잘못 읽고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스마트폰 관련 종목으로 분류되면서 조금만 더 올라온다면 이익 실현은 될 건데,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정밀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어차피 이 종목은 이제 추가적으로 뭐 어떤 전략이 없고 한 단계 더 올라오면 정리하는 거죠. 정리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네, 다음 종목은 예. 실리콘웍스, 또 LS선전 계속해서 지금 보유를 하실 예정인 거죠? 네, 보유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내년에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자꾸 뭐 STS 반도체니 아니면 네페스니 지금 엉뚱한 종목에서 지금 그러는데,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최고 핵심이 뭐냐면 펠립스 업체죠. 설계 능력을 갖고 있냐 없냐.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실리콘웍스의 설계 능력,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아이폰 5가 내년 3월에 출시된다고 했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도 좀 상당히 크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지금 기대치들이 지금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완만하게 좀 움직이고는 있지만은 결국은 지금 뭐 목표가 도달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결국은 일시적인 잠깐 충격은 있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도달해서 그 목표가를 좀 그 실현시키는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LS산전입니다. LS산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할 때 얘는 얘도 잘하고 얘도 잘하고 얘도 잘하고 그런 얘기들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중공업이 비조선 부문에서 이쪽도 강자고 저쪽도 강자고. 근데 사실 가만히 내용을 뒤집어 보면은 그 안에서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 LS산전만큼은 얘네들이 2차 전지도 되고요, 태양광도 되고요, 그리고 중국의 전력난에 대한 최대 수혜 종목도 되고, 굉장히 그 차지하는 위치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올해 큰 종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올해 큰 종목은 아닌데 내년 정도 되면은 상당한 어떤 내용들을 갖고서. 근데 지금 LS산전이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지금 61,800원이 예전 고점 대비로 많이 빠졌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절대 저평가 구간은 아닙니다. 근데 뭐가 강점이냐면 지금까지 투자가 본격적으로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내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년을 기대하고 요번에 LS산전 정도는 가지고서 워밍업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목표가 7만 원 정도는 제가 볼 땐 연말까지 도달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크게 포트에서 제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 종목은 그대로 보유를 하는 거고요. 네, 네. 새롭게 또 포트에 한 예. 종목 넣으신다고요? 예. 후성입니다. 그러니까 후성인데 2차 전지 종목입니다. 그럼 2차 전지 종목이면 대부분 얘기하실 때 2차 전지 종목은 다 얘도 2차 전지 그런 게 아니라 2차 전지 내부의 핵심 요소를 4가지를 따져보면 그 음극할 물질, 양극할 물질, 전해 물질, 그리고 그것을 하는 분리막이죠. 근데 이쪽은 전해질의 최고 어떤 경쟁력을 갖는 업체고요. 전해질에서 대체 물질이 현재 없는 상태에서 라인 증설이 되면서 그동안 주가가 실적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7월에 고점을 찍고서 약 4, 5개월 정도로 기간 조정을 받고요. 이제 약간의 모양을 좀 갖추고 있는데 이제는 한 단계 레벨업 정도는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증설에 대한 효과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일 시초가 편입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장기 이동 평균선이 이탈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약 7,300원 정도로 이탈하지 않으면 손절을 하지 않을 거고요. 네. 그리고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전고점이 9,960원 정도인데 근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하고 연말까지 홀딩하는 전략.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편입 비중은 이제 100%, 현금 기준으로 100%까지 편입이 올라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 후석을 새롭게 포트에 넣으실 예정이고요. 비중 마지막 30%를 이렇게 해서 채우게 됩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